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재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교정이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생각하건대 재교정이니까 뭔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교정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저희 병원 포함해서 그냥 일반 교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교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를 다시 안 틀어지게 잡기 유지장치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유지장치라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보통 짧으면 5년일 수도 있고 길면 20년일 수도 있고 치아가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금 삐뚤어졌으면 무조건 재교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아주 조금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재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끝난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앞니가 조금 삐뚤어진 경우라면 그 부분 교정이라고 해서 앞니 6개 정도만 장치를 붙여서 철사 교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비절라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인비절라인 익스프레스 같이 굉장히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옵션으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재교정이라고 했을 때 부분 교정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6개월 안쪽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재교정을 하는 다른 분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교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재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발치를 안 했던 분들은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한다든지, 흔히 역교정이라고 해서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전방으로 앞으로 끄집어내는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교정은 새로운 교정을 한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 교정의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최소 1년 이상, 거의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 비용이 더 비싸진 않지만 뭐 안 했던 발치를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교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재교정이라는 거는 교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첫 번째 교정을 했는데, 그 교정도 분명히 짧으면 6개월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1년에서 2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의 교정을 힘들게 받았는데 다시 한번 교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결심이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교정이라는 거는 환자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재교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고치고 싶은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면 정말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복잡한 거면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재교정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인이 그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진짜 고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환자분들이 그 힘든 교정을 내가 다시 한번 하면서까지 이거를 꼭 고치고 싶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교정 치료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재교정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치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정을 뭐 잘못해서 틀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람의 치아는 교정을 안 하신 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 틀어져요. 그러면 그 틀어진 게 보기가 안 좋아져서 고치고 싶다, 그럼 그때가 재교정할 타이밍인 거고요. 이런 흔한 경우 말고 내가 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경우라면 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치아가 발치해서 돌출입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별 말씀을 안 하면은, 원장님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앞니의 각도, 입술의 위치라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범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객관적으로 저희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지만, 그 이후에 심리적인 거는요, 원장님의 심리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입 교정 같은 경우라면 환자분이 중간에 나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환자분이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입을 덜 넣는 방향으로 교정 치료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진단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정 치료를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발치하면은 안 예뻐질 거고 치아가 건강이 다 나빠질 수 있는 거지만,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발치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끝나겠죠. 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교정은 정말 어려운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또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환자분들은 힘든 기간에 보냈지만 더 힘든 기간에 보내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뭐 돌출입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은 경우고요. 대부분의 재교정은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도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좀 틀어진 경우예요. 저도 이제
이제 이 자리에서 한 10년째 교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한 7년 전, 8년 전, 뭐 9년 전에 끝나신 환자분들이 슬슬 틀어져서 재교정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재교정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안쪽으로 끝나니까 좀 틀어진 경우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존에 했던 교정치과 찾아가셔서 교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부분의 교정치과는 재교정 오시는 경우라면 본인이 치료한 치아가 다시 틀어진 경우인데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 더 신경 써줍니다. 그래서 조금 틀어진 경우인데 집에서 너무 멀지만 않으면 기존에 했던 치과 찾아가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재교정을 일단 한다는 거는 그 옛날에 한번 힘들었던 비용도 다시 한번 나가는 거고 통증도 올 거고 막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교정이라는 거는 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재교정을 피하는 방법은 원장님과의 소통을 잘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교정 잘 받는 거. 재교정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정 치료 끝난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